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아이블로그닷컴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아이블로그 iblog.com.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중에서.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저는 김성호,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와. 오늘 박수 소리가 한결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 네. 오늘 방청객이 한 분 오셨죠? 열혈 청취자께서. 오늘 저희가 공개 방송 중입니다. 공개 방송. 네. 청취자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멀리 평창에서. 네, 평창에서. 네. 평창 휴게소 아세요? 평창 휴게소? 아, 저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평창 휴게소 휴게소 있을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에. 그렇지. 평창 휴게소 사장님이십니다. 네. 네, 사장님 한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 오셔서 저희랑 같이 영화 봤어요. 네. 영화 보고 바로 왔는데, 저희가 다 지금 참담합니다. 지금 따끈따끈하다 못해 아주 뜨거운 영화를 하나 보고 왔는데, 제가 나중에 여기 이 새로 오신 아니라 오늘 방청객분께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제 네. 옆자리에서 봤는데 특별히 시간을 이제 마련해드릴 겁니다. 오늘 본 영화는 이제 예고드린 대로 그 영화죠? 굉장한 기대작이었죠. 네. 영화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어떤 영화였는지? 상당한 기대작. 네. 아로노프스키. 데런 아로노프스키. 더 레슬러와 블랙스완의 감독. 네. 기대가 많았어요. 네. 제가 앞에 그 한용운 님의 침묵 그게 영화 보다가 이거 오늘 멘트는 이거다. 이렇게 했는데 님은 같습니다. 아닙니까? 그 님이 데런 아로노프스키입니다. 아직 젊은데. 님은 같습니다. 그 출연진들도 빵빵했고요.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조용히 해봐, 임마. 엠마 왓슨, 러셀 크로우, 제니퍼 코넬리, 안소니 호킨스. 네. 등등등. 굉장한. 출연진 정말 좋아요. 쟁쟁한 배우들이 나왔었어요. 네. 대충, 노아의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타락한 인간 세상에 이제 노아를 신이 선택하고. 네. 대홍수로부터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죠. 네. 그래서 방주를 탈 수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암수, 한 쌍, 그 다음에 노아 가족들, 이렇게 타는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 방주를 막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러면은 끝나면은 그냥 영화가 그렇게 이게 기본적인 노아라는 스토리의 이야기죠. 네, 하지만 여기에 가족들 간의 의견차, 그래갖고 막 대립, 갈등이 생기는 게 이 영화의 대략적인 네. 이런 스토리 큰 틀입니다. 큰 틀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먼저 연기한 배우들을 보시면 네. 간단히 이제 노아는 러셀 크로우가 다들 아시겠지만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네. 글래디에이터도 연기했었고 그다음 명배우. 네, 마스터 앤드 커맨더 그 막 유명한 영화들에서 원톱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인정받은 배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인 남의 역할을 제니퍼 코넬리가 연기했습니다. 남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남해 하면은 나이키맨이야. 아, 남해가 그겁니까? 그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그 굉장히 유명한 그렇게요. 네. 나이키맨이야, 제니퍼 코넬리. 네. 그리고 아들이 셋이에요. 첫째 아들은 샘, 둘째 아들은 햄, 셋째 아들은 야벳. 샘은 더글러스 부스라는 배우, 햄은 로건 레먼. 야벳 누군지 모릅니다. 일단 더글러스 부스는 누군지 모르겠고 사실 로건 레먼도 누군지 몰라요. 샘, 햄, 야벳 다 모르겠습니다. 네, 샘은 나중에 샘족, 햄은 햄족, 함족 이렇게 해서 뭐 족속의 리더들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의 양녀처럼 나중에 샘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일종의 양녀 같은 개념으로 중간에 도망가다가 발견한 여자. 나 금방 순간적으로 양년이라고 들었어. 양년? 우리가 지금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지금 나 네가 막 욕하는 줄 알았어. 야, 엠마 왓슨 보고 양년이라 그러면 귓방맹이 맞아. 발음 잘 알아. 있겠습니까? 발음 잘 하란 말이야. 네. 양녀. 양녀. 양녀라고 하니까 양녀로 들어오는 일라. 그 엠마 왓슨입니다. 엠마 왓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멘탈이 붕괴됐기 때문에 지금. 엠마 왓슨. 네, 엠마 왓슨입니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래요. 안소니 호킨스 빼놓으면 안 되죠. 일단 가정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3명의 아들, 그리고 이들에게 양녀처럼 들어오는 딸 하나.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 가족이 이제 그 계시를 받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할아버지인 무드셀라. 네, 무드셀라. 그러니까 러셀 크로우, 노아의 할아버지로 나오죠.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안소니 호킨스가 연기를 하게 되고 약간 신비스러운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인물로 나와요. 산딸기 따먹다 죽지만 나중에. 그쵸. 네, 아무튼 그렇고 또 이제 이들이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모든 동물들 한 쌍씩을 선택해서 이제 그 물로 멸한 이후의 세상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방주를 만드는데 그들과 대립하는 구도로서 그 타락한 인류의 왕으로 두발가인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네. 레이 윈스턴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내가 보기엔 제일 멋있는 캐릭터야. 네, 제가 남자로 나오죠. 아주 멋진 남자로. 네. 그렇게 나오는 구도입니다. 이 영화 보시면 기본적으로 노아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도 이걸 노아 이야기라고 성경 속의 노아 이야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상당히 판타지가 많이 들어가죠. 판타지, 그 반지의 제왕 보는 듯한 느낌도 바로 호빗, 그 스마우그의 페어 그거 보는 느낌도 나고. 네. 재밌는 장면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네. 보시는 분. 이 영화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 특별히 있으세요? 너무 많아. 좋게 기억에 남았던 장면 정정하겠습니다. 좋게 기억에 남았던 장면 있으신가요? 좋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없거든요. 네, 아마. 난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일라 있잖아, 엠마 왓슨. 네네. 이 배가 찢어져 있었잖아. 네, 그 칼로 좀 찔린 듯한 흔적이 있었죠, 상처가. 나 맨 처음 봤을 때 탈장 수술을 그런 거 생각나더라고. 네, 좀 그렇고요. 이 영화를 탈장 수술 한번 해갖고. 이 영화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 노아가 이제 방주를 계시를 봐요. 계시를 뭔가 헛것처럼 보기도 하고 일종의 꿈속에서 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멸해지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인간이라고 나오는 그 민족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민족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노아의 그 집계 조상들의 그렇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담이 낳은 3명의 아들 아벨, 카인 그리고 세스 이렇게 3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카인의 일족이 번성을 한 걸로 나와요. 후손들. 네, 그 후손들이 지구 곳곳에 이제 세상 곳곳에 퍼져서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고 악의 근원으로 나오고. 번식력이 장난. 네. 근데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스의 그 자손들은. 그러니까 딱 집계로 그냥 한 명씩으로 전승되나 봐요. 독자 전승이 돼가지고 지금 노아한테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번식력이 그렇게 약해? 네, 그러니까요. 한쪽은 지금 지구를 다 해가지고 다 해먹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이 노아가 이제 그 상대, 그러니까 카인의 족속들이 올 때마다 인간들이 오고 있어. 이런 대사로 자기는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렇지. 그런 대사를 많이 날립니다. 인간들이다. 피해야 돼. 우리 아들이 인간을 봤어. 이런. 그게 자막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나 이제 그때쯤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막 쓰는 사람이 잘못 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겠다는 계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상대 쪽에서 이제 그 인류들도 위기감을 느껴요. 어느 정도 그렇죠. 방주가 완성됐을 때. 네, 불안하고. 네, 그래서 방주를 결국 빼앗으려 오고, 그 빼앗고 무너뜨리는 과정이 나오고, 그게 영화의 기본적인 플롯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부족한 점들이 참 많잖아요. 성경 속에서는 노아가 홀로 그 방주를 만들고, 모든 동물들을 그 방주 안에 다 태우고,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판타지로 영화는 해소하려고 합니다. 네. 그 바위들이 만들어져요. 재밌는 족들이 나옵니다. 재밌는 족. 네, 무슨 그 와처라 그러냐? 그 감시자들. 네, 그 바위 돌로 만들어진 옛날에 그 반지의 제왕 혹시 보신 분들은 거기서 거대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데 그렇지. 비슷하게 생겼어요. 퉁 치고 댕겨. 네, 거대 돌들입니다.
그 돌들이 이제 방주 같이 만들어주고 나중에 그 쳐들어오는 사람들 말살해주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는데 판타지도 좀 정도껏이어야지. 아니 거기까지가 기본 그거였고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전반전이었다면 후반전은 가족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네. 내 짝을 구해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짝을 구해줘. 난 햄 너무 불쌍하더라. 네, 햄 많이 불쌍하죠. 네, 햄, 샘, 햄, 그리고 야벳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야벳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미성년자기 때문에. 네, 성적 욕구도 없고. 애기. 결국은 이제 번식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쌍씩 태우는데, 근데 샘에게는 짝이 있어요. 일라라고. 같이 이제 구해진 그 여자가 있는데, 동생인 햄에게는 여자가 없는 거죠. 근데 방주에 나중에 모든 인간이 멸한 이후에 남는 사람이 없을 텐데, 햄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나중에 햄족이 생기는데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햄은 누구랑? 아니 그거겠죠. 그 일라가 낳은 쌍둥이 자매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근데 그때는 뭐 근친상간 그런 게 좀 그 앞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야기도 보시면은. 근데 멀리 떠났잖아. 사실 떠났을 때 다른 민족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근데 땅이 그 산밖에 안 보였으니까 네. 산만 넘은 건가? 사실 이 성경 속의 세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도 사실 많죠. 이 기본적인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 세계가 과연 세계 전반이었는지 그리고 노아 때의 홍수가 과연 전 세계를 뒤덮은 그 홍수인지 사실 동양에서도 비슷한 시기로 추정되는 시기에 치우천왕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다스려서 치우 아닙니까? 비를 다스려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영화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괜찮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저는 처음 딱 봤을 때 설국열차가 약간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네. 방주에 이제 처음에 태우잖아요. 선택된 사람들을 태우고 그 많은 인간들을 태우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결국 멸망될 족속들이다. 너희들이 지구를 오염시켰고 신의 뜻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홍수로 다 죽어야 한다라면서 이 방주로는 특별히 선택된 동물들과 사람들만 타는데 네. 그 과정에서 여기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갈등 구조가 기본적으로 설국열차의 또 다른 버전일 수 있겠다 하면서 전 초반에는 기대감을 갖고 갔습니다. 네, 5분도 이어지지 않았지만. 네. 원래 영화가 초반 스타트가 중요한데 네. 한 15분이 안 돼갖고 벌써 좀 지쳤어요. 네, 저도 많이 지루해지더라고요. 네. 영화가 맨 처음에 신이 이들을 결국은 신이 멸하는 거잖아요. 네. 신이 처음에 선악과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숨쉬는 듯한 선악과. 네. 뱀이 어설픈 CG로 딱 나와가지고 네. 뱀이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걸로 인해서 추방을 당했고 거기서 갈라져서 또 죄를 지었고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고 결국 인간은 이 죄를 되풀이하고 그래서 신이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이나 천국에는 돌아가지 못한다.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신이 이들을 추방하고 나서 또 가만히 봤더니 이들이 너무 더럽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결국 나는 또 이걸 멸해야겠다. 저는 이 구조가 약간 종교적인 디스가 될 수 있겠는데 약간 제가 얼마 전에 아이패드를 포맷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개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컴퓨터 좀 쓰다가 악성 코드가 좀 깔리면은 악성 코드가 막 깔리면은 컴퓨터 포맷하듯이 악성 코드 너무 깔렸네 하고 포맷하듯이 신이 인간들을 그렇게 버리는 듯한 포맷하는 거지. 근데 좋은 파일이 과연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한글 2007 이런 거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좋은 걸. 파일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카인의 족속들에서도 충분히 좋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조차도 한 번에 멸하는 이런 신 그리고 그 신의 뜻을 무작정 지키려는 노아 이런 구도를 처음부터 저는 좀 더 진지하게 가져갔으면 좀 더 생각할 점이 많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내용을 어차피 그린 거라서 그거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보고요. 근데 그거는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 영화 후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 후반엔 이 사람이 남자는 선택하는 거다. 노아가 나중에 칼을 떨어뜨리면서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명령을. 이런 부분이 사실 성경과 다른 점이거든요. 사실 영화의 큰 그런 기본 줄기는 결국은 이 신의 그런 뜻을 무작정 따르는 사람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의 뜻을 무작정 따르는 노아, 그리고 노아의 뜻을 무작정 따라야 하는 샘과 햄, 이런 이중 구도를 따르고 있는 한 축과, 그 다음에
그 왕으로 나오잖아요. 왕은 처음부터 신의 뜻을 거부하고 나도 신과 똑같다. 그치. 그리고 나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쪽과 나중에는 햄이 나는 아버지를 거역하면서 아버지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품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아도 결국은 신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면서 칼을 떨어뜨리면서 자신의 손녀들을 살리기로 결정하는 이런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처음부터 이 구도로 갔으면 차라리 괜찮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전반에 그 스마우걸 페어의 그런 막 이상한 애들 나와서 골렘 같은 애들 나와서 저는 처음에 그 인간들 있잖아요. 인간들이 방주에 타겠다고 골렘들을 찌르고 서로 물리치고 하는 장면에서 그 호빗들이 드워프랑 함께 스마우그의 심장에 창을 박아놓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말하려는 게 네. 사실 뭐 성경적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따른 것도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서 보면은 전반전 때는 어설픈 판타지? 네, 어설픈 판타지가 나오죠. 어설픈 판타지가 됐고 후반에서는 뭐 어설픈 고민. 가족들끼리의 뭐 갈등을 드러내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게 애매하게 네. 그렇게 뭐 이어졌어요 그냥. 무엇보다 큰 단점이라고 느끼는 그리고 건 감독이 네. 말하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싶었던 게 저는 아까 그게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두 가지의 큰 축. 무작정 따르는 자와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개척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가 되었구나. 이 대사가 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 그걸 남자의 인생이라고 여기서 보는 것 같고 결국은 그 햄이라는 애가 사실상의 주인공이에요. 결국은 햄이라는 애가 처음에 그 왕을 만났을 때 왕하고 약간의 썸씽이 있지 않습니까? 썸을 타지 않습니까? 그 도끼 주잖아요. 도끼 받고. 그 나중에 그 왕을 찔렀을 때 이 왕이 돌아보면서 드디어 네가 남자가 되었구나. 이게 처음으로 햄이 자기의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처음부터 대부야 대부. 아빠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거 버리라면 버리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이렇게만 살던 애가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게 되는 그 마지막 장면이 결국은 이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전반보다 후반을 볼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관객들이 전반을 보다 다 지쳐요. 이 판타지를 보다가 다들 그 방주에 다 탔을 무렵에 이제 방주가 출발할 무렵에 홍수가 시작됐을 무렵에 영화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뭐 CG가 CG에 돈 많이 들인 것 같은 티는 나는데 내용상인 그런진 몰라도 CG가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 네. 사실 되게 기대했었는데 CG도 정말 그 동물들 많이 막 몰려오고 네. 하는 장면에서 CG를 많이 썼는데 많이 썼어요. 엄청 썼어요. 그 CG가 막 혁신적이라고 느껴진다거나 우리가 못 봤던 장면이다 해서 그 기술적인 그 광주 떠다니고 그것도 그거요. 짜릿할 수가 있거든요. 순식간에 물이 막 그 비가 엄청나게 쏟아와서 물이 불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밑에 그 용소등처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온천 터지듯이 그냥 빡 그냥 그치. 본물 터진다 그러지. 본물 터진다. 참 허탈합니다. 영화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일단 철기가 엄청 발달했어요. 그 사회가 그 무기 만드는 장면 보면 철기가 엄청 발달했는데 농사는 왜 안 짓습니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농사는 왜 안 짓습니까? 그 왕한테 한번 묻고 싶네요. 그 왕 이름 뭡니까? 두발가인? 농사를 왜 안 짓니까? 그치. 아니 나는 처음부터 농경사회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은 알소니 호킨스 그 무드셀라가 씨앗을 주니까 또 심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심는다는 개념도 있고 나중에 오면은 또 여자가 이제 남해가 완전히 다음 세계에서 약간 농사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럼 농사지는 기술이 최소한 있다는 거고 철기가 발달했다는 건데 농사를 왜 안 지는지 고기만 처먹어. 이런 하찮은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고기만 처먹어. 고기만. 아니 그 마취하는 것도 노아의 방주 타서 동물들 마취시키는 것도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마취시키는데 인간들은 멀쩡해. 그거 신기하더라. 아니 그럼 어떻게 깨지? 그니까 영화에 집중을 못하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디테일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딸기 먹다 죽는 안소니 호킨스 그 장면에선 전 2012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무드셀라가 딸기를 딱 마지막에 딸기 그러면서 딸기 누가 갖고 오나 이 딸기를 엄청 찾아요. 그러다 딸기 따먹으면서 딸기를 마지막 결국 찾았다 이러면서 딸기를 입에 넣고 딱 일어선 순간 저 멀리에서 헤일이 몰려옵니다. 팔 벌리잖아 이렇게 쫙. 네, 그래서 쫙 벌리면서 팡 하고 나가는데 그 장면에서 2012에 그렇게 죽는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재난 영화에서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이런 장면 정말 질색입니다. 이런 영화. 사실 여기서 러셀 크로우 저는 연기 자체는 고생을 많이 했다고 느꼈어요. 연기는 좋으셨나요? 러셀 크로우 연기는 나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반대인 게 러셀 크로우 연기는 처음에는 마지막에 광기. 워낙 검증된 그거에 대해서 사다리 올라갈 때 그 피가 묻어갖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 게 손녀를 죽이러 갈 때 광기 어린. 처음에는 러셀 크로우가 제법 원톱으로서 어느 정도 검증된 배우답게 연기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몸도 좋더라요. 네, 몸 엄청 크죠. 몸도 진짜 크더라요. 근데 이야기가 계속 이제 산으로 가다 보니까 러셀 크로우가 막 그렇게 연기하는 게 좀 미친놈 같은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니까 전혀 몰입이 안 되고. 광기. 저는 그 노아의 방주부터는 차라리 영화를 그냥 반전시켜서 그 러셀 크로우가 점점 더 이 가족들로부터 공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밀폐된 방주 속에서 가장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가는 호러물 샤이닝이 생각났습니다. 그 샤이닝에서 보면은 이 고립된 그 커다란 호텔에서 아버지 그 잭 니콜슨이 연기하는 그 아버지가 계속 작가로 나오는데 일만 해요. 그러다 이 잭은 멍청하게 일만 하고 놀지를 않아서 바보가 된다. 이런 나중에 그 작품을 딱 안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문장만 계속 쓴 거예요. 책이라고 쓴 게, 소설이라고 쓴 게. 이 잭은 계속 일만 하고 놀지 않아서 그 바보가 됐다. 계속 이 대목만 몇백 번을 써놓으니까 여자가 무서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더라고요. 노아는 놀질 않잖아요. 방주만 만들다가 미쳤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끼 들고 가족들을 하나씩 차라리 죽이는 걸 봤어도 차라리 그게 낫게 여겨질 만큼 실제로 저는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어느 지점에서 노아가 미친 듯이 막 사다리 오르고 할 때 나도 무섭더라. 뗏목 태우는 장면. 그럼 명장 이 영화 보시는 분들 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뗏목 태우는 장면이 있어요. 웃음 빵 터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확 터지는데 네. 저는 딱 보면서 생각난 게 네. 군대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철제 건물대가 아니라 그 나무 건물대였어요. 네네.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있는 거. 네네. 혹시 상공육보충대에 나오신 분들은 알 텐데. 저도 나왔습니다. 거기요? 그 가면에 나무 건물대 1층 한 개 딱딱 주잖아요. 네. 저희는 그거보다 한 1.5배 커갖고 그걸 두 개로 나눠서 한 칸씩 썼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군인들은 각을 잡아서 이렇게 옷을 차곡차곡 쌓아놓잖아요. 네. 저 느낀 거는 이렇게 막 쌓아놨는데 갑자기 말년병장이라서 관물대를 확 뿌려버리는 거야. 맞죠. 다 뒤집는 거야 갑자기. 뭐라 그러나 그걸 객기? 그냥 꼬장이죠. 꼬장. 그래 꼬장이죠. 꼬장. 완전 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년꼬장. 그 말년꼬장의 모습이 진짜 많이 나와요 영화 속에서. 난 진짜 그 장면이 결정입니다. 진짜 떼먹 태우는 장면. 최강 진짜 그 장면. 근데 그 나오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꼬장의 최고 장면이지. 최고 장면. 영화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막 나가요. 예. 그냥 일관된 주제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화가 일관되게 같은 말을 계속 어떻게 더 설득력 있게 할까 이런 과정이 아니라 계속 이쪽도 찔러보고 저쪽도 찔러보고 하다가 몇 개 찔러보니까 관객은 다 지치는. 정말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되니까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또 궁금했던 게 엠마 왓슨 네. 나중에 그 드무셀라? 무두셀라. 네, 할아버지가. 안소니 호키스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딸기 찾고 있다고 네. 할 때 무슨 말을 하면서 나중에 배를 살짝 만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막 갑자기 엠마 왓슨이 막 갑자기 막 이상하면서 막 바람이 샥 불고 이 여자는 뭔가 깨달은 듯이 뭐지 그거? 임신할 수 있다는 거 해준 거죠. 그 느낀 아니지. 거죠. 자기도 모르게. 아니 배를 치유해줘서 그죠. 그래? 네, 지금 우리가 영화를 바로 보고 와서 지금 이해가 안 되나 본데 그 장면이 이 여자가 원래 자기가 불임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이상한 게 이 사람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길래 딱 그 배에 조금 자상이 있었던 거 가지고 애기 낳기 전에 네. 맨 처음에 좀 아프다고 해갖고 이거 한 때 있잖아요. 검사 받는다. 네. 그때도 는 불임이었다고 생각했던데. 아니에요. 그 장면에서 치유가 되는 게 처음에 이제 제니퍼 콜린리가 연기한 그 나메라는 여자가 이제 나중에 찾아가요. 어떻게 보면은 시할아버지죠. 찾아가가지고 자기 이제 희망을 남겨두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 장면이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 나중엔 이 여자가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도 나오고요. 그래서 안소니 호키스가 미리 그 장면에 약간 신기가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가 딸기를 찾는답시고 거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딸기를 찾아보라고 하죠. 여자가 그 다른 햄이라는 자기 동생을 찾으러 나갔는데 그래서 같이 이 딸기를 찾다가 여긴 딸기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딸기가 없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야 딸기가 있어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러는데 찾아봐. 근데 이 여자가 잘 찾아보지도 않고 딸기가 없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너는 돌아가봐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니까 그러면서 배를 한번 만져주는데 그때 바람이 샥 부는 듯한 나는 그게 뭘 느꼈었냐면
그 장면 후에 네. 뒤돌아서 미친 듯이 뛰어가요. 그게 자기가 느낀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샘을 만나서 기뻐서 키스를 하고 약간 막 옷 키스를 벗는 하고 갑자기 듯한 옷을 벗어요. 근데 나는- 벗었어야 돼요. 나는 안소니 홉킨스가 성욕을 높여준 게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영화가 워낙 개판이다 보니까 괜찮죠. 방청객이 제 말에 동감을 했어요. 영화가 개판이다 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볼 여지가 없는 게 아닌데. 갑자기 성욕이 높아진 거야.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지. 샘을 만나려고. 아닙니다. 그건 너무 막 본 거고.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보는데 이 장면이 굉장한 또 안소니 홈키스야. 역시.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그 장면에서 딸기를 자꾸 찾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딸기를 찾아요. 이 딸기가 사실 상징하는 게 희망입니다. 딸기가 다들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딸기가 다들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소니 홉킨스는 끝까지 딸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찾아요. 근데 이 여자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안소니 홉킨스가 딸기가 결국 발견을 하고 그걸 먹고 죽거든요. 근데 그 전에 딸기를 찾으면서 이 여자한테 해준 행위, 그 행위가 결국 가서 어떤 인류의 희망이 되는 거죠. 이 여자가 없었으면 번식이 안 되는데 인간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재활될 수 있는, 결국은 인류는 다 죽고 완전히 리셋하고 지구를 포맷한 다음에 동물만 키우려고 했는데 동물 농장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다시 인류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 그 자체가 희망이고 그 과정이 그 장면에서 딸기를 발견한 것 자체가 끝까지 딸기를 찾는데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게 일종의 희망으로 그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너무 못 그렸죠. 네, 그런 장면들이 딸기가 희망.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임신하게 해줘봐요. 그래? 네. 나는 그냥 성욕을 높였다는 설득력 있는 그냥 가설일 뿐입니다. 아니 난 그렇게 봤어. 보는 사람 보시는 분들 한번 판단해 주세요. 네, 근데 이거 안 보시길 권장합니다. 아니 보세요. 네네. 낚는 거야 이렇게. 네. 아무튼 그렇고요. 나만 볼 수 없지. 나만 영화값 티켓 내고 볼 수 없어. 네, 혹시 또 이제 어떤 장면이 또 인상적이셨나요? 뭐요? 한 장면도 말 못하겠어요? 인상적인 장면은 좋은 점 말하는 거예요? 나쁜 점 말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그냥 뭐 아무거나? 뭐라도 말해봅시다. 기억에 빡빡 남는 장면은 네, 엠마 왓슨이 나중에 아기 낳는 네, 막 고통스럽게 네, 낳는데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야. 네. 아 진짜 어처구니 없었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야. 아니 거기서 그런 장난 칠 때냐고 지금. 결국 쌍둥이인 거야. 그런 거 할 때냐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쌍둥이 다 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샤이닝으로 변해가서 나쁘지 않지 않았나. 러셀 크로가 미쳐서 이 딸 둘을 찾아 나서는 거죠. 하나씩 죽이려고. 그래서 아들 죽이고 둘째 아들도 죽이고 이렇게 갔어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같은 핏줄인데 아빠를 너무 안 닮았어. 아니 몸 골격이 너무 다르더라. 골격이 샘이랑 햄이 너무 약하더라. 아 진짜 정말 보면 볼수록 그 방주 속에서 그 미친놈 같았습니다. 러셀 크로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진짜 광기 어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솔직히 러셀 크로 팬이시면 한번 보세요. 저는 연기 자체는 되게 러셀 크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번에 제니퍼 코넬리가 제 이상형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아니 지금 많이 망가진 거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50이 가까워졌는데. 에바 그린이지. 저는 제니퍼 코넬리가 그렇게 예쁘다고 했는데 사실 제니퍼 코넬리에 대한 항상 부담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자가 나오는 영화 치고 제대로 된 영화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사실 데런 아로노프스키와 제니퍼 코넬리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런 아로노프스키가 잘 만드는 그게 더 강한가, 제니퍼 코넬리가 고르면 망하는 그게 더 강한가. 노잉도 있고 그 전에 막 줄줄이 망했어요. 이 제니퍼 코넬리가 맡았던 작품이. 그럼 제니퍼 코넬리가 이긴 거네. 네, 이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여자가 진짜 힘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노아가 흥행을 할까요? 저는 흥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얼마나 됩니까? 많죠. 네, 일단 등록된 인구 그게 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PC방보다 그 십자가가 많다 그랬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한 번씩만 봐줘도 저도 기독교예요. 네. 네.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방청객이 웃었는데 웃지 말아주세요. 저도 기독교입니다. 네, 네. 이쯤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방청객은 어떻게 보셨는지. 예. 오시는 분이니까. 저는 방청객으로 오신 저기 곽 사장님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서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서 갑자기 끼고 보시더라고요. 갑자기 3D 안경 끼시는 줄 알고. 미치겠다 정말. 네, 깜짝 놀랐었는데 아무튼 방청객 거기 멀리서 오신 저희 곽 사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평창유계소 사장님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저는 그 강원도 평창에서 온 그 곽형규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첫 공개 방송의 첫 게스트입니다. 네, 첫 팬이에요, 첫 팬. 네. 사실 이 영화에 대한 그 총평을 지금 뭐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방송 안에 이 중간에 듣는 게 굉장히 새로워요, 제가. 사실은 진실되게 말해서 영화 시작 한 10분 이후에 기억이 안 나요. 좀 전에 그 박 기사님, 예, 박 기사님께서 제가 그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고 뭐 3D 영화를 보듯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꿀잠을 자기에 너무 밝았어. 너무 밝은 거야.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었다. 아, 예. 꿀잠을 자기 하긴 밝은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네, 너무 밝았어요. 밤이 잘 안 나오더라고.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 뭐 기독교 저희 나라 그 기독교 인구가 좀 많아서 이 영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관객이 들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사실 제 옆에서 보시던 한 아주머니께서 제가 보기에 종교가 기독교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분 영화 시작 1시간 후에 나가셨어요.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싶네요. 저도 그 장면 봤어요. 고소 안 당하나, 우리 이렇게 해도? 그리고 좀 퀄리티 있게 이 마무리 평을 좀 한마디 하자면 사실은 이 영화는 그냥 기독교 영화다. 만약에 이게 진짜 기독교인을 위한 그냥 기독교 교양 영화로 제작이 됐다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 있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업적 영화로서 이런 주제, 이런, 네. 지금 현재 그 완성된 영화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좀 크게 에러가 아닌가. 괜히, 좋은 돈 쓰고, 욕먹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 영화로만 쓰기에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배우들 몸값도 너무 짱짱하고. 사실 CG가 너무 안 좋았어요. CG요? 네, CG도 정말 평범했죠. 심영래 감독의 그 디오보다도 못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디워야 한 편입니다. 전 디워가 이 영화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저는 디워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도 디워 나쁘지 않게 봤어요. 이 영화 보니까 갑자기 그 영화는 엄청 좋아 보이네요. 아니, 난 원래 난 신감독님을 괜찮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방청객분의 그 이야기를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럼요. 네. 아, 그게 선글라스 끼고. 사실 영화가 너무 엄청나요. 그 골렘들 하나씩 죽을 때 보셨어요? 네. 하늘로 승천할 때? 네, 그 우화등선하듯이 불사조가 돼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야 이걸 진짜 도대체 자기들도 불사조가 고향으로 간다고 표현하죠, 거기서. 고향으로 네. 고향으로. 그 곁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간다고 표현하죠. 진짜 아니, 그거는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거는 저희가 터치를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성경에 나온 걸 모티브로 했으니까. 심영래 감독의 디원이 혁신이었어요, CG에. 진짜 그 용 거기 막 보면은 아니, 난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었다는 게. 그 용 한 마리 여기 풀어놓으면 진짜 그냥 죽여줍니다. 장난 아니라니까. 네, 나와도 괜찮았어요, 이 정도 분위기면. 그것도 나오고 스마하고도 나오고 그냥 다 나왔어도 돼. 방주에 태웠어야지. 다 태워야 돼. 다 태워야지. 야, 디워 용가리도 태우고 다 태워야지, 씨.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이 데런 아로노프스키. 님은 같습니다, 진짜. 사랑하던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첫 실패작인가? 첫 실패작이죠. 다시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힘들 것 같아요. 실패작이? 제가 지난 영화 300을 얘기하면서 좀 많이 비판적으로 얘기했었는데 반성합니다. 너 너무 까더라. 네, 그건 까면 안 돼. 좋은 영화일 수도 있었겠다. 지금 들어서 생각이 들어요. 300 까면 안 돼. 네, 이 영화는 정말 엄청난 영화였습니다. 그럼 명대사도 나와요. 유아맨 그거 뭐? 아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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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남자냐? 나는 되게 인상적이었어. 나중에 넌 남자다. 자기를 칼로 딱 찌르니까 넌 남자다. 바로 돌아서면서 자기를 칼빵 내려주니까 야, 네가 남자가 됐구나. 난 멋있더라. 아유맨? 하는데 저 간지나더라. 그리고 제가 여담인데 오늘 저희가 CGV에서 봤는데 티켓팅을 할 때 밑에 이렇게 이달에 또 깔때기 된다. 또 깔때기. 이달의 명대사 이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 우아한 거짓말에서 제가 명대사로 뽑았던 게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박혀서 나옵니다. 네, 그랬죠. 기가 막힌 캐치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대사 갖고 있어요?
대사. 네, 나중에 읽어드리는 걸로 하고. 예.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쨌든 영화 노아에서 가장 명대사는 네. 아유맨. 저는 아유맨. 저는 명대사를 딱히 이게 꼽기가 어려운데, 글쎄요, 저는 명대사는 못 꼽겠고, 명장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뗏목 태우던 장면. 그거는 진짜 티대의 명장면. 그 보통 그 영화들 보면은 범죄 영화 같은 데서 기름 밑에 부어놓고 라이터 던지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지포 라이터. 난 짐 캐리보다 더 그 라이터 던지듯이 쫙 던지는데, 아유, 그냥 그 팔 탈 때, 이거구나. 이 맛이구나. 난 진짜 어떤 영화들보다 정말 막 박장대소 하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분위기가. 난 재밌었어. 이 영화관 전체적으로 형성된 분위기가 그 애매모호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막 이 진지하게 보기도 그렇고, 막 실망하면서 나갈까 말까 다들 고민하고 있고, 그치. 웃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진짜 그 타져 나오는 웃음 그거. 그 명장면이야. 근데 사실 이게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평점 자체가 네이버나 뭐 몇몇 영화 사이트 같은데 평점이 상당히 좋죠. 예, 뭐 시사회 평점도 괜찮다고 하고.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저희도 엄청 기대하고 봤어요, 진짜. 뭐 진짜 대작한 게 나올 것 같은 느낌. 뭐 배너급? 네, 저도 그 정도 기대했어요. 네, 저는 그 기대했어요, 저는. 올해부터 이제 그 앞으로 좀 잘 될 영화제가 하나 개최되지 않습니까? 당일 배송 영화제 올 연말에 12월 31일 기점으로 아마 하는데. 그래요? 네, 유명 배우들 초청할 거예요. 네. 아무튼 그때 한번 또 참가해 주시죠. 평창에서. 네, 그때 아마 전 나무주연으로 러셀 크로우를 한번 고려할 수도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작품상 후보도 올라갈 수 있고. 당연하죠. 러셀 크로우. 네, 그렇게 한번 생각했었는데 참 참담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오늘 개봉했잖아요. 저희가 정말 따끈따끈한 이게 영화거든요. 네, 오늘 정말 개봉이에요. 뜨거운 영화죠. 근데 어제보다 제가 하는 이거 어플이 있는데 네. 왓챠라고. 네네. 광고하면 안 돼. 왓챠에서 우리는 돈 보내줄 때 해야지. 뭐 광고 넣어주겠지 나중에. 네, 왓챠 혹시 듣고 계시면 저희 방송에 광고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왓챠 광고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평균 여긴 별점인데 별점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요? 많이 내려갔어요? 내가 여기 어제만 해도 이게 4.몇이었는데 오늘 개봉했는데 지금 3.7개네. 저희 방송이 그때 추천 비추천 이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 이 제도 한 거 살짝 후회했어요. 이거는 지금 저 별점으로 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1점 이하로 제가 주려고 그랬는데 참담하네요. 이거 많이 내려갔네. 나도 지금 봤네. 이걸 안 내려갈 수가 없죠.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당해봐라 이런 건가? 클레멘타인은 5점 많이 주잖아요. 그 막 오늘이 전 세계 최초 국내 개봉이었대요. 전 세계 최초래요? 그러니까 다 속은 거지. 정보가 흐르면 안 되는 영화야, 이거. 철저하게 통제돼야 되는 영화야. 정말 따끈따끈한 영화를 봤네. 네, 첩보 영화입니다, 이거 거의. 이야, 장난 아니다. 뭐라 더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이 영화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노아 쪽에서 이제 고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얘기하면. 뭘 고소해? 지네가 만들어 놓고. 뭐라 이거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 구조의 그 설정 자체는 참신했어요, 제가 볼 때. 그 남자가 되려는 쪽, 그리고 남자 말만 무조건 잘 듣는 쪽, 그리고 결국은 남자 쪽이 되어가는 남자의 영화, 족 같은 남자의 영화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코멘트 중에 재밌는 코멘트가 하나 있어서. 네, 어떤 코멘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랬는데 노아가 가장 잘못한 것은 방주에 모기와 곡등이를 태웠다는 점이다. 기가 막히네. 재밌습니까? 재미없냐? 알았어. 저희 멘탈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참 걱정 많이 했어요. 방송 4회째 진짜 의미 있는 방송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난 대작이라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희 방송, 이번 방송 이후로 저희 방송이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걱정도 들고. 하지만 저희 5회 방송 이제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방송. 특집이에요, 특집. 네, 저희가 이제 그 팟빵과 그 다음에 아이블로그라는 어플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튠즈에도 지금 올라간 걸 기념해서 이제 3개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저희 방송 그렇게 3개로 들으실 수 있고 3개 다 순위권에 어느 정도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념하는 의미에서 스튜디오 녹음을 처음 가는데 장난 아니다. 하필 이번 녹음이 노아라서 걱정이 됩니다. 이번 녹음이 아니지. 다음 영화 녹화니까. 그러니까 이번 녹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녹음을 별로 안 들으실까봐. 하긴 영화는 안 좋았지. 우리 방송은 그래도. 그래. 영화 때문에 네. 어쨌든 노아라는 영화. 네. 큰 기대작이었고 저희는 실망을 했고. 네. 이 정도에서 이제 기본적인 총평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추천, 비추천 있겠네요.
뭐 이거 굳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지만 추천서? 먼저 추천서? 네. 추천서는 추천을 해야 추천서를 써주는 거고. 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 안 합니까? 늘! 네, 저도 추천 안 합니다. 그 혹시 방청객분은 추천하십니까? 좀 본 게 없어가지고. 예. 비추천입니다.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화 소개해 주시죠. 다음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다음 영화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첫 영화예요. 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사실 이게 서울에서 보기가 엄청 힘들어요. 상영관이 네 곳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찾아보면 있긴 있겠죠. 좀 있을 것 같은데 상영관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배우들도 상당히 짱짱하고 어느 정도 괜찮은 영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는데. 웨스 앤더슨 감독? 아, 저는 압니다. 그 웨스 앤더슨 감독이 옛날에 러시모어라고 한국 제목이 맥스군 어쩌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맥스군 어디에 가다 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상당히 따뜻한 시각으로 영화를 잘 마무리할 줄 알고 드라마나 이런 거를 크게 벌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크게 벌렸다 크게 데인 영화를 봤기 때문에 별로 안 벌리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감독이라서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되게 재밌게 찍는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 예, 러시모어도 별로 개봉을 안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 상영관이 많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지 뭐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히 찾아서 봐야 되거든요. 이거 그냥 연인들끼리 그냥 CGV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괜찮지. 제목 생각났습니다. 맥스군 사랑에 빠지답니다. 아, 그래? 네, 맥스군 사랑에 빠지다. 뭐 CGV나 뭐 어디 뭐 롯데시네마나 뭐 어디 가서 그냥 손잡고 가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개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영화를 소개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전 충청 지방에도 한 군데 개봉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렇게 노아 같은 영화 지금 전국의 그 멀티플렉스에서는 다 개봉을 막 상영관도 여러 개 내서 하는데 예. 이게 얼마나 그 우리 대중들의 문화 소비를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런 영화를 이렇게 사실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게 6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검상 받은 작품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또 심사위원 대상이죠, 그게. 2등상이고 심사위원 대상이죠. 네. 그리고 상당히 뭐 전문가들 평가도 높고. 네. 저도 이거 예고편을 봤었는데. 네. 제가 원래 영화를 뭐 잘 본다 뭐 이런 게 아니지만. 네. 색감을 되게 좋아해요. 막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박찬욱 감독님을 좋아하고 막 그런 게. 영상이 네, 영상 그 색채가 네. 탁탁 눈에 들어오는 게 네, 강렬한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이 영화를 골랐거든요. 이 부다페스트면 헝가리 그쪽이 배경인가요? 그건 아직 안 알아보셨죠? 그렇죠. 네네, 그렇고. 그건 영화를 봐야 알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파르타 300 얘기할 때 주인공이라고 했던 분이 1분 30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 눈깔 다친 사람. 이 영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배우들이 유명한 배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네. 틸다 윈스톤, 뭐. 틸다 스윈튼. 스위튼. 윈스톤 아까 그 사람. 틸다 윈스턴 아까 그 왕. 라이브 파인즈. 네, 그 에드리언 브로디도 나오는 것 같고요.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실 수 있는 헐리우드 배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우 보는 맛으로도 보실만 할 것 같아요. 분장을 많이 해서 잘 못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영화 가끔 있어요. 옛날에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이나 이런 추리 영화 같은 거에 밀실 공간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연기력이 되게 중요한 영화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 영화가 제가 아직 내용은 전혀 모르지만 호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혹시 그 살인 사건 이런 거면 되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살인 사건 맞아요. 아, 맞습니까? 1927년 배경으로 여기 주인공 여기 틸다 스위튼이 맡은 마담 D가 죽는데요. 그래서 그럼 그런 걸 조사하고 이러는 영화, 그럼 이런 구조의 영화들이 가끔 있어요. 옛날에. 네, 라이브 파인즈가 누명을 쓰고 네. 누명을 벗는 뭐 그런 맞겠네요. 막 모험같이 막 이런 거. 이런 영화들에서 그럼 주목해봐야 할 점들은 이제 용의선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배우들을 대부분 명배우를 써서 그 용의선상에 오르는 배우들의 연기가 상당히 좋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이런 구성에서는 인물들이 한 10명 가까이 나오면서 그 인물들이 다들 끝까지 누가 진짜 범인인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구조의 영화. 그리고 각각이 다 명배우인 거죠. 그런 게 되게 볼거리가 있는 영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 봤습니다, 저희. 저희 안 봤으니까. 정보도 안 찾아보고 당일에 바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네. 그냥 영화 정해놓고 짓거리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공상 받았으니까 심사위원상 받았으니까. 네. 작품적으로는 보셔서 후회할 만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권위 있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뭐 감독도
괜찮다고 하고 제가 이거 또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이 나와서 이런 거 홍보 같이 네, 약간 해주셨어요. 뭐 해주셨는데 또 CJ에서 배급하나? 그런가? 취재에서 배급하는데 4개밖에 안 해. 아, 맞네. 이렇게? 전국에서 내가 보기엔 맞네요. 전국에서 내가 보기엔 20개 영화관도 안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지난번에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라고 좀 기대되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해서 딱히 웨스 앤더슨 감독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아, 그래. 감독 믿고 그렇게. 면목이 안 서. 혹시 지난 방송도 보시고 들으시고 이번에 노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니야, 근데 노아는 볼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상영관이 너무 많더라. 하긴. 오늘 개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큰 기대작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상반기에 엄청 많더라. 그래서 내가 보기엔 주말에 관객 수가 꽤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내일 모레부터. 네, 아무튼 다음 볼 영화는 그러면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고요. 네. 이 스튜디오 녹음이 이제 월요일 날 하죠, 저희가. 월요일 날 아마 녹음이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 날 화요일에 방송이 올라갈 거예요. 그 영화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 혹시 먼저 들으시고 저희 방송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시고 저희 방송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네. 왜냐면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도 오늘 개봉했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하는 날. 네. 20일 날 개봉을 했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한 영화예요. 네, 주말 동안 한번 찾아보세요. 상영관도 없고 언제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옛날에 머드 저희 몇 명 봤지 그거? 총? 한 7,000명 봤나? 7,000명?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개봉날에 머드 봤었는데 금방 내리더라고요. 네, 한 이틀 돼서 내렸죠. 네. 그 러시 같은 것도 한 2만 명 모으고 한 3, 4일 더 하다가 내리고 그런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말고 보세요. 그러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노아였고요. 다음 볼 영화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입니다. 예. 네, 저희 방송 들으시고 혹시 저희 이야기에 공감을 못 하시겠거나 혹시 싸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거나 뭐 응원글 남겨주실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싸울 사람도? 네, 싸울 사람도 남겨주세요. 파이팅 합시다. 지금 막 싸우고 싶어 노아 보고 나니까 멘탈도 붕괴되고. 왜 그래? 네.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많이들 보세요. 네. 영화는 많이 볼수록 좋은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다음 방송으로 찾아뵐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파이팅 하시기를. 김 기사 고생하셨습니다. 네, 밖에서도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 멀리서 오신 박 사장님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팬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방송 듣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색다르죠? 정말 색다른. 스튜디오도, 되게 좋아요. 완전 진탱 스튜디오에서 다음번에 할 테니까 다음번에 한번 또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